1. 경우의 수와 순열. 두 번째, 순열입니다. 자,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 있게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거의 경우의 수, 이것을 순열이라고 하는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데요. 중복됨 없이, 즉 r개를 택하는데 똑같은 친구들을 두 번 이상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배열한다. 일렬로 줄 세우겠다. 그러한 경우의 수를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얘를 기호로 npr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p라는 것은 교재에 써 있네요. permutation입니다. 그래서 npr의 앞에 있는 첨자 n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거의 개수, 서로 다른 n개에서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첨자 r이라는 것은 내가 택하는 거의 개수, 내가 줄 세우고자 하는 거의 개수, 일렬로 배열하고자 하는 거의 개수. 그래서 n부터 r개를 줄 세우겠다. 그래서 npr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줄 세우고자 하는 순열의 수, npr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교재에 공식이 미리 써 있는데요. 자,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교재 설명에 있는 것처럼 5명이 있다고 합시다. 5명 있어요. 이 5명 중에서 선생님이 3명을 줄 세우고자 한다.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을 순열하겠다 이거죠? 5부터 5개부터 5부터 3개.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우면 첫 번째 오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 오는 친구가 있고 세 번째 오는 친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경우의 수는 현재 전체 5명이 있으니까 5명 중에 한 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하나, 5가지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오는 친구. 자, A, B, C, D 5명 중에서 이미 첫 번째에서 한 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2가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명이 남아있죠? 4명이 남아있죠? 그래서 남은 4명 중에 한 명이 올 거니까 두 번째 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는 친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 2명의 친구가 줄 서 있으니까 남은 3명 중에 한 명이 오겠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 친구를 연속적으로 줄 세우는 거니까 곱의 법칙.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OP3라는 것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더라 이거죠.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봅시다. 자, 전체 n명이 있습니다. 자, 그 번호의 친구들을 자, 뭐 1번, 2번, 3번 쭉 가서 n번 해서 전체 n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줄 세우자. n, p, r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첫 번째 오는 친구, 두 번째 오는 친구, 세 번째 오는 친구 쭉 가서 여기 r번째 오는 친구가 있겠죠? 자, 그 전 단계는 r-1번째 오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자, 그때마다의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오는 친구는 네, 당연히 n명 중에 한 명이 올 거니까 경우의 수는 n가지. 자, 첫 번째 한 명 서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는 친구는 이미 전체 n명 중에서 한 명이 줄 서 있으니까 나머지 중에 한 명, n-1 중에 한 명이 올 거니까 경우의 수는 n-1. 그러면 세 번째 오는 것은 당연히 n-2겠죠. 오케이? 그러면 r-1번째 오는 것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r번째 오는 것은 또 얼마가 될까요? 생각해 보면요. 자, 첫 번째 오는 것이 n이고요. 두 번째 오는 것이 n-1이에요. 세 번째 오는 것이 n-2고요. 그러니까 n에서 빼는 건데 이 빼는 수가 요 오는 요 두 번째보다 하나 적은 수예요. 그렇죠? 세 번째 오는 친구도 n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R-1번째 오는 것은 당연히 n 빼기 하나 적은 거 R-2 요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n-r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n번째 오는 친구는 당연히 n에서 빼는 거죠. R-2를. 그렇게 되면 n-r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쭉 가서 맨 마지막은 n-r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연속적으로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곱의 법칙 다 뭐겠어요? 곱셈인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n-r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요 n-1, n-2, n-r 플러스 1은 각각의 인수들인데 그 인수의 개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r번째니까 요 인수는 전체 r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npr이라는 것은 n부터 r개의 인수를 곱해 나가는데요.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n 빼기 1, n 빼기 2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npr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n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r개의 곱이다 이거죠. 자, 우리 교재 다시 한번 보면요. n-1, n-2, n-r 더하기 1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r번째 인수.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n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작아지는 자연수 몇 개의 곱? r개의 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n부터 거꾸로, 역으로 r개의 곱이다. 그러니까 OP3이라는 것은 5부터 거꾸로 몇 개의 곱? 3개의 곱이 되는 거죠. 그럼 OP3이 아닌 OP2라면 어떻게 될까요? OP2라는 것은 당연히 5 곱하기 4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부터 2까지의 곱이 아니고 5부터 2개의 곱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자, 요것이 순열인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6개에서 택 3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 6p3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자, 요것이 순열이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MPR을 계산해 봅시다 라는 건데요. 자, n의 계승이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n의 계승이라는 것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를 기호로 n 느낌표, 자, n 느낌표가 나타내야 돼요. 근데 느낌표라고 안 읽고요. 얘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그래서 n 팩토리얼. 좀 줄여서 n 팩, n 팩. 얘가 n의 계승인데요. 이 계산은 n 팩의 계산은 어떻게 해라? n부터 n 빼기 1, n 빼기 2, 3, 2, 1이니까 n부터 거꾸로 1까지를 곱해라 이거죠. 그렇죠? n부터 거꾸로 1까지 곱해라. 그게 n 팩이다.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n 팩이라는 것은 n부터 몇 개를 곱한 거죠? 네, n개를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n, p, n하고 같아요. n부터 n개의 곱이니까. 방금 전에 npr은 뭐였어요? npr은 n부터 r개의 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npn은 n부터 n개의 곱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npn 얘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따 써볼게요. 자, npr 우리 교재에 뭐였어요? n-1 쭉 가서 n-r 더하기 1이었는데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똑같은 어떤 분수를 곱할 건데요. 뭘 곱할 거냐면 n-r 2, 1 얘를 똑같이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n-r부터 이 1까지의 곱이에요. 자, n 팩이 뭐였어요? n부터 1까지 곱이죠, 거꾸로. 그러면 n-r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당연히 이 분모에는 n-r 팩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분자를 봤더니요. n 빼기 1, n-r 더하기 1. 자, 얘보다 하나 적은 거. 그 다음 2, 1이네요. 그러면 n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자, 얘는 n 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npr은 n팩 나누기 n-r팩 또는 n-r팩분의 n팩이 된다 이거죠. 같은 공식이다 이거죠. 똑같은 공식이다. 오케이? 자, npr은 n부터 r기호 곱인데 npr을 팩으로만 다 나타내면 n-r 팩분의 n팩이다. n-r 팩분의 n팩이다. 자, 그러면 자, np에는 np라고 여기 썼어요. 자, np0는 얼마가 되느냐? 1이 되는데요. 자, np0가 1인 이유는 공식에 그대로 넣어봐요. 공식에. 어떻게 되냐? n 빼기 r 팩이었잖아요. 자, npr에 대해서는 n에서 r을 뺀 것을 분모에 갖다 놓고요. 앞에 있는 n에 대해서는 분자에 n팩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n팩인 거고요. 분모는 여기 있는 n에서 뒷첨자를 빼는 거니까 n-0팩이잖아요. 어때요? 분모분자 서로 같죠? 약분하면 1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얘를 그냥 해석하면 NP0는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하나도 줄 세우지 않겠다 이거죠. NPR은 N개 중에서 R개를 줄 세웠는데 얘는 NP0니까 N개 중에서 빵개를 줄 세우겠다 이거잖아요. 자, N개 중에서 한 명도 줄 세 안 세우겠대요. 자, 이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0도 1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또 선생님이 하나 또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자, 4팩 뭘까요? 당연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예, 4력이 24가 될 거고요. 3팩은 3, 2, 1이니까 6이 되겠죠? 2팩 2, 1이니까 2가 나오겠죠? 1팩 1이겠죠? 자, 그러면 0팩은 뭘까요? 0팩. 자, 0팩은 0이 아닙니다. 0팩은 우리가 무엇으로 약속을 하냐면 1이라고 약속을 해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0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0팩을 1로 약속을 합니다. 이해 가셨죠? 0팩을 뭘로 약속한다고요? 1로 약속하더라. 그러니까 npn을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n은 분자 n팩, 분모는 앞에 있는 첨자에서 뒤에 있는 첨자를 빼니까 n-n 팩이잖아요. 근데 n-n 팩은 0팩인 거죠. 그러니까 0팩분 n 팩이에요. 근데 npn은 n 팩이었죠. 그러니까 0팩을 우리가 1로 약속을 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가셨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현재 4팩, 3팩, 2팩 썼는데요. 보세요. 4팩 안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똑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리에 뭘 쓸 수 있어요? 3팩을 쓸 수 있어요. 얘를 쫙 지워버리면 3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팩이다. 그래서 계승에 대해서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n팩은 n 곱하기 n-1 팩이다. 물론 n-1 곱하기 n-팩 이것도 다 가능한 거죠. 이해가셨어요?
자, 이게 순열 NPR에 대한 공식이다라 이거죠. NPR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보충학습에 특정한 조건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뒤편 예제가 있으니까요. 거기 예제를 하면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라네요. 익히기네요. OP2는 5부터 2개의 곱이니까 5 곱하기 4.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1인 거죠. 다음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6P3. 6피스는 6팩 나누기 6에서 뒷첨자 뺀 거 3팩이겠죠? 자, n 또는 r값 구하래요. 자, np3가 60이래요. np3가 60이라는 것은 n부터 거꾸로 몇 개를 곱했다? 3개를 곱했다 이거잖아. 그러면 n-1, n-2가 얼마다? 60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얘는 연속된 3개의 숫자예요. 60을 소인수분해하면 소인수분해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n은 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8pr. 자, 3번이죠. 자, 8pr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r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8팩 나누기 8-r팩이라고 합시다. 요 값이 56이라는 거고요. 56은 8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8 곱하기 7하고 8팩 안에 있는 8 곱하기 7이 약분되겠죠? 자, 8팩은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분모는 8-r팩, 분자는 6팩, 우변은 1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r이라는 것이 2라고 할 수 있네요. 7명 학생을 일렬로 세우세요. 7P7인 거죠. 그냥 얘는 7팩이 되는 거죠. 1, 2, 3, 4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자연수를 만들어라. 5개 중에서 3개를 줄 세우세요. 예, 가셨어요? 자, 선생님이 좀 순식간에 홀수법 문제만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또 풀어 보시고 나서 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자, np2. 그럼 얘는 n부터 2개의 곱이죠? 자, 요것이 5n이더라 이거네요. 그럼 양변 n 약분해 버리면 n-1이 5가 되니까 n은 6이라고 쉽게 알 수 있네요. 다음 2번. 자, 5pr 곱하기 6팩. 6팩이 얼마죠? 볼까요? 자, 4팩이 4, 3, 2니까 24였죠? 그럼 5팩은 당연히 여기다 5 곱하니까 120 나오겠네요. 6팩은 또 6 곱하는 거잖아요. 720인가요? 네, 720은 43200 43,200이다 이거죠. 자, 약분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 동그라미 하나씩 없애고요. 72하고 4320, 아, 얘는 60이겠네요. 왜? 67에 42에 12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OPR이 60이더라. 그럼 얘는 5팩 나누기 5-R팩 요 값이 60이구나. 그러면 5-R 뭐 그냥 바로 약분하죠. 약분합시다. 네? 자, 5팩이라는 것은 5, 4, 3이었잖아요. 5, 4, 3, 2 이거였죠. 60이라는 것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인가요? 그러니까 543, 543 약분시키면 결과적으로 5-R 팩분의 2가 1인 거죠. 그래서 R은 3이라는 거 알게 되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일단 쓸까요? 비례식이죠? 자,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니까요. 자, 5배의
n 더하기 2p3 n 더하기 2. 자, 공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좀 밉시다. 네. 자, 5배의 n 더하기 p3. 그럼 얘는 n 더하기 2, n 더하기 1, n인가요? 자, 얘가 12배의 np3, n, n-1, n-2가 되겠네요. 자, n은 약분되고요. 방정식이네요. 풀어야겠네요. 자, 좌변 전개하면 n제곱, 5n제곱, 플러스 3n이니까 더하기 15n, 10 나오고요. 자, 우변은 n제곱, 12n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6n, 그리고 더하기 2니까 24가 되겠네요. 자, 우변을 다 이항시킵시다. 자, 12-5니까 7n제곱, 15n 넘어가면 마이너스 51n인가요? 자, 10 넘어갑니다. 14가 되겠네요. 인수분 합시다. 자, 7, 1, 7, 1 하면 49에다가, 아이고, 2군요. 자, 49에다가 2 들어가면 50이 나왔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7n-2하고 n-7 있고 0이니까 n은 자연수니까 n은 당연히 얼마 돼야 돼요? 7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응? 자, 이렇게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직접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세요. 자, 예제 9번입니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5명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5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당연히 5팩인 거죠. 5P5, 5P5. 자, 2번. 5명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세요. 5P3. 빨리 우리가 이거에 적응해야 돼요. 자, 3번. 5명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방법수. 자, 대표와 부대표는 실제 그 직책, 직위가 서로 어때요?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뽑고자 하는 직위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르니까 얘는 줄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5명 학생 중에서 2명을 줄 세울게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는 친구는 대표로 하고요. 두 번째 오는 친구는 부대표로 할래요.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O, P, 2가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자,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세요. 예제 10번입니다.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이게 나왔어요. 전체 몇 명 있어요? 7명인 거죠? 전체 7명 중에 남자 넷, 여자 3명인데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줄 세워라 이거죠. 자, 이웃하다라는 것은 옆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줄을 서는데 이웃해 있다는 얘기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웃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순서가 이래요.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는 그 친구들 있죠. 이웃해야만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 이웃해야만 하는 친구들을 한 명으로 생각해라. 네? 자,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뭐해라? 간주해라 이거야. 한 묶음으로 간주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4명과 3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니까 이 3명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결국 남자는 넷이고 묶음 여자는 한 명인 거죠. 자,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일렬 배열하는 거예요. 5명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5팩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고별 법칙. 그리고 나서 묶음 안에 있는 이 친구들 있죠? 묶음 안에 있는 친구들을 또 일렬 배열하자 이거죠.
묶음 안에서 순열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즉 여자 3명이 지금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의 순열수 3팩인 거죠. 묶음 안에 있는 여학생 3명 요들의 순열수 3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팩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웃해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줄 세운다. 곱하기 묶음 안에서 또 줄 세워라.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2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워라.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워라. 자, 요 2번은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들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학생은 이웃해도 그만이고 이웃하지 않아도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여학생들끼리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반드시 남학생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거 있죠.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해요. 이웃해도 되는 것의 순열. 그러면 지금 현재 남자 4명은 이웃해도 되니까 당연히 4팩인 거죠. 그리고 나서 4명의 사이사이와 양 사이드. 즉 무슨 말이냐? 자, 현재 4명 있어요. 4명, 남자 4명을 A, B, C라고 하면 A, B, C, D 요들이 요렇게 줄 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요 사이사이 A와 B 사이, B와 C 사이, C와 D 사이 그리고 양 사이드 요 체크한 5자리 이 체크한 5자리 안에서 여학생 이웃하면 안 되는 여학생 3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5자리에 3명을 한 명씩 뚝뚝뚝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사이와 양 끝의 순열수. 자, 여기에서는 여학생이 3명 있으니까 3명을 순열하는데 현재 전체 몇 개의 자리가 있어요? 5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순열.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순열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5명 중에서 1, 2, 3, 4, 5 5자리 중에서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2, 4, 5가 나왔대요. 오케이? 그러면 2, 4, 5 자리에 여학생 한 명을 뚱뚱뚱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A, 여기에 여학생, B, 여기에 여학생, 이거 2, 4, 5였죠? B, C, 여기에 여학생, 여기에 여학생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남녀, 남남, 여남, 여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4팩 곱하기 5P3다 이거죠. 이웃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열하라.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무엇을 주의하시냐면 지금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구했죠. 근데 1번에서 여학생 3명이 이웃해도 되도록, 이웃하도록 셌죠. 그래서 얘를 여학생들 이웃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말라면 전체 줄 세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들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다시 무슨 말이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것만 남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체 7명 줄 세우세요. 7팩. 그 중에서 여학생이 이웃한 거, 1번에서 구한 거
5팩 곱하기 3팩. 요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남, 여, 여, 남, 여, 남, 남.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요것은 여학생이 이웃해 있는 건가요? 네, 아니죠. 여학생이 이웃해 있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요것은 1번 상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학생 3명이 이웃하도록 서 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줄 서 있는 것은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운 것 중에 하나인가요?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서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왜? 여기 있는 여학생 2명은 이웃해 있잖아요. 별도로 한 명만 따로 떨어져 있을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번에도 해당 안 돼요. 즉, 전체 가지수 중에서 5팩 곱하기 3팩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 상황을 빼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2번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덜 카운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카운트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웃하지 말라 이것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웃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것을 빼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 만약 여학생이 2명이라면 가능해요. 2명일 때는 돼요. 여학생이 2명일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2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그 2명은 이웃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이 예제 10번처럼 3명 이상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웃하지 말라라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뺄 생각을 하지 말고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우라고 그 사이사이와 양 사이드에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제 3번.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줄 서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줄 서라? 현재 지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번에서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이거죠. 여학생이 먼저 앞장섰다면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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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나 이거 안 되죠 이거. 교대로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 명 많으니까 반드시 남학생이 먼저 서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남학생과 여학생은 이런 식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학생 자리 4자리에 4명을 남학생 4명을 줄 세우고요. 그 다음 여학생 자리 3자리에 여학생 3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팩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남녀가 교대로 서라 라고 하면 그냥 남녀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요. 이렇게 포석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남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남자들 순열, 여학생이 앉아야 할 자리에 여학생들 순열시키면 되더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한번 확인 체크 또 풀어보시고 예제 11번입니다. 자, 트라이앵글이죠? 트라이앵글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8개의 자리니까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일 거고요. 문제에서는 T가 맨 앞에 오라니까 여기에 T 자리가 있는 거고요. L이 맨 마지막에 오라니까 여기 L이 있는 거죠. 그러면 8개의 문자 중에서 2개의 문자는 내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나머지 6개의 문자를 6개의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팩이죠. 즉 자리가 순서가 정해진 것. 자리가 정해진 것은 돈터치. 그것은 내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다른 애들만 내가 줄 세워.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서래요. 아,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라는 얘기는 T, 뭐뭐, A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T, 뭐뭐, A도 되지만 A, 뭐뭐, T도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T, 뭐뭐, A는 4개의 문자예요. 8개의 문자 중에서 4개의 문자가 줄 서 있다고 하면 문자가 남죠? 4개 남죠? 4개를 또 마저 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자리 T와 A 자리 두 자리에 문자 집어넣어야죠. 그죠? 자, 8개의 문자 있는데 T하고 A가 있으니까 나머지 문자 6개의 문자 중에서 두 자리 집어넣어야 돼요. 6P2 곱하기 TAAT 이거죠. 자, 거기에다가 요 한 묶음하고 나머지 4개의 문자 줄 세우자. 그러니까 5팩 이해가시나요? 자,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T와 A를 제외한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 순열 그리고 얘 한 묶음 요 한 묶음과 나머지 문자 4개 그러면 전체 5개의 문자 일렬 배열 5팩. 자, 이제 3번입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아, 모음과 자음이네. 모음과 자음. 모음, 아예 이오 이거죠. 그러면 트라이앵글. 자, 모음은 지금 I, A, E 이렇게 있나요? 그럼 자음은 나머지겠죠? T, R, N, G, L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라잖아요. 적어도라는 용어가 있네요. 자, 적어도라는 용어는 이거죠. 자, 8개의 문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란 얘기는 처음이 자음이고 마지막도 자음이에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은 자음이고 뒤에가 모음인 거. 이것도 가능해요. 또 처음이 모음이고 맨 뒤에가 자음인 것도 가능해요. 이 적어도란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at least 최소한 자음은 한쪽 끝에 있어야 돼. 양쪽 끝에 다 있어도 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음 자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이것을 일일이 다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죠? 해볼까요? 자, 자음 자음, 자, 자음 자음 여기다 쓸게요. 자, 옮기겠습니다. 자음 자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5개. 자, 자음이 5문자 있죠? 5문자 중에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 자음 자음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자음 자음 집어넣은 거 O, P2 곱하기 이제 자음 2개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6개의 문자 배열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 또는 모음과 자음이에요.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하나의 자음과 3개 중에서 하나의 모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음 하나 튀어나오세요. 5개 중에 하나. 모음 하나 튀어나오세요.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자모, 모자 2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6개의 문자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p2 곱하기 6팩 플러스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6팩
자, 계산해 볼까요? 자, 600, 600 똑같이 있으니까 600으로 묶으면요. 5P2, 54, 20인 거고요. 53이 30인 거죠? 그래서 얘는 600 곱하기 50이네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36, 하나, 둘, 셋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상황 말고요. 이거의 반대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 이게 써있어요. 적어도 무엇인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에서 모두가 아닌 경우의 수. 모두가 뭐뭐가 아닌 경우의 수. 이것을 해주자 이거죠. 모두 뭐뭐가 아닌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주자는 거예요. 지금 문제로 다시 들어오면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자, 자모, 모자에 썼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은 뭘까요? 네, 그렇죠. 양 사이드가 다 모음, 모음인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자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8개의 문자니까 8팩 빼기. 양쪽 끝에 모음. 3개 있잖아요. 3개 중에서 2개를 순여시켜.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으로 집어넣어. 곱하기 이제 남은 6자리에 나머지 문자 배열해. 이걸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8팩하고 6팩에는 공통인수 6팩이 있고요. 자, 8팩은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니까 자, 얘는 3P2가 36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6팩 곱하기 87에 56 빼기 6이니까 50인 거죠.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준 이것은 요 각각의 경우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경우수를 다 계산해서 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 개념을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해요. 여사건. 여집합 들어봤죠? 여집합. 어떤 집합에 아닌 거. 여집합. 여사건. 본 사건이 아닌 거. 여사건이라는 것은 좀 디테일하게는 언제 배우냐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배우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지금은 그냥 여사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뭐뭐인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모두가 뭐뭐 아닌 경우를 빼주자. 그것이 좀 계산이 빠르더라 이거죠. 자, 그럼 확인 체크 하시고 예제 12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네요. 자,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자, 4자리 자연수로 구하래요. 4자리면 일시백천, 1000자리, 100자리, 10자리, 1자리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0, 1, 2, 3, 4, 5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가 필요해요. 자, 근데 얘가 특별히 지금 현재 뭘 했어요? 자연수랬죠. 자연수는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있어요? 못 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좀 주의할 거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 0이 못 오니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먼저 택해 볼까요? 1, 2, 3, 4, 5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인 거죠. 1, 2, 3, 4, 5 중에 하나의 숫자가 올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맨 앞자리에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은 이미 썼어요. 그러면 남는 숫자가 몇 개 남아요? 그렇죠. 5개 남죠. 그럼 5개 중에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3개를 순열하면 되니까 O, P, 3인 거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셨죠? 맨 앞자리에는 0이 못 오니까 0 제외한 5개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0 와도 되니까 6개 중에서 맨 앞자리 하나 썼어. 그럼 이제 5개 남어. 5개 중에서 111의 자리 3개가 필요해. OP3. 네, 가셨죠?
근데 얘를 이렇게 풀어도 돼요. 방금 예제 11번에서 6건 얘기했었죠. 네,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0, 1, 2, 3, 4, 5가 있는데 맨 앞자리에 0이 오든 0이 아닌 수가 오든 그냥 0이라는 카드를 무시하고 그냥 4개 배열. 그 중에서 빼주자.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한 것을. 무슨 말 이해가세요? 다시 6개의 숫자 카드에 0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0을 0이 아닌 수로 그냥 간주 해서 그냥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 배열해. 그리고 나서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한 것을 빼주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6개 중에서 4개 배열해. 그리고 빼줘. 맨 앞자리가 0인 거. 맨 앞자리가 0인 것이 몇 개인데 5개 배열하니까 OP3인 거잖아요. 맨 앞자리에 0으로 시작하는 것이 OP3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자, 계산해 볼게요. 6P4.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6부터 거꾸로 4개. 빼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5부터 거꾸로 3개. 그럼 보세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묶으면 6 마이너스 1인가요? 6 마이너스 1이 얼마죠? 얘가 5인 거죠. 실제 5, 4, 3이 뭐였어요? OP3였잖아요. 똑같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2번. 짝수의 개수래요, 이제. 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쓰는데 짝수의 개수. 그러면 짝수라는 것은 이르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이르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짝수가 와야 돼요. 그러면 현재 지금 짝수는 0, 2, 4인 거죠. 홀수는 1, 3, 5인 거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르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 또는 2 또는 4인데 우리가 또 고민할 건 뭐냐면 이르자리에 0이라는 카드가 온다면 내가 0이라는 숫자를 썼잖아요. 그러면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르 자리에 2라는 카드를 썼다면 2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남은 카드가 0, 1, 3, 5, 4, 5인데 맨 앞자리에 0이라는 카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 자리에 0을 쓸 때와 이르 자리에 0을 쓰지 않을 때로 내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르 자리에 0을 왜 안 지워지죠? 이르 자리에 0의 카드를 썼을 때. 자, 그러면 0 썼어요. 남은 5개 있죠? 5개를 그냥 3개 배열하면 되겠죠? 그러면 OP3가 되겠네요. 자, 또는 이제 이르 자리에 0이 아닌 거. 그러면 2 또는 4가 올 수 있는 거죠? 2 또는 4가 온다. 이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이 경우가 2가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가 왔다. 그러면 2를 썼어요. 그러면 맨 앞자리에 0은 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0이 아닌 1, 3, 4, 5. 넷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경우는 4가지. 4가지. 그래서 남은 1, 3, 4, 5 중에서 하나를 썼다고 합시다. 5라는 카드를 썼다고 가정할게요. 5라는 카드를 썼다고 가정하면 이제는 0, 1, 3, 4. 4개의 카드 남죠? 4개 중에서 2개 배열하니까 4, P, 2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물론 하기 이전에 자, 얘가 뭐였죠? 이르 자리에 숫자 카드를 0 썼을 때. 얘는 뭐죠? 이르 자리에 숫자 카드가 0이 아닌 짝수 2 또는 4를 썼을 때 경우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 방금 얘기하려다 만 거. 물론 요구한 것처럼 여사건 개념. 0이라는 카드가 그냥 짝수야. 0이 아닌 짝수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르 자리가 짝수인 거 다 그냥 세. 그 경우의 수에서 빼주자. 이르 자리가 짝수면서 맨 앞자리가 0인 거. 그걸 빼주자 이거죠.
자,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보면, 자, 이 0은 0이 아닌 그냥 짝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짝수가 0, 2, 4, 3개니까 이리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셋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짝수 하나 썼어요. 그럼 나한테 남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그러면 OP3가 되겠네요. 3개 배열해야 하니까. 이 중에서 빼주자. 뭘 빼주자? 맨 앞자리에 숫자 카드가 0인 거. 그러면서 이르 자리가 뭐인 거? 짝수인 거. 그러면 0이 아닌 짝수는 2 또는 4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르 자리에 숫자 카드 2를 썼다고 하면 나는 0도 쓰고 2도 썼다. 그러면 하나 1, 3, 4, 5 4개 남죠? 4개 중에서 2개 배열. 이래도 되더라 이거죠.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4번. 사읍의 수? 사읍의 수는 무엇으로 결정되죠? 네, 사읍의 수는 뒤에 두 자릿수에서 결정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뒤에 두 개의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그러면 요 뒤에 두 자리 숫자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자, 만약 0이라면 0, 4 이게 사읍의 수예요. 자, 1이라면 1, 2. 자, 2인 경우는 2, 0 있고요. 2, 4도 있네요. 2, 4. 그 다음에 3, 2, 32. 그 다음에 40. 조금 올릴까요? 그 다음 52.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0, 4, 2, 0, 4, 0 같은 경우는 0이라는 카드를 이미 썼죠. 그러니까 맨 앞절에 0이 올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나 1, 2, 2, 4, 3, 2, 5, 2 같은 경우는 0이라는 카드를 안 썼잖아요. 그럼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또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눠봅시다. 0, 4, 그 다음에 2, 0, 그 다음에 4, 0인 경우. 자,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0, 4라고 합시다. 그러면 맨 앞자리에 두 개를 더 써주면 되니까 0, 4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서 두 개 배열. 4P2.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12, 24, 32, 52인 경우. 자, 12인 경우로 할게요. 자, 케이스는 네 가지가 있고요. 자, 12를 썼어요. 12를 썼어요. 그러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0이 아닌 수가 3, 4, 5. 셋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는 것은 0, 4, 5를 요 두 번째 자리에 써야겠죠? 두 번째 자리에 쓰니까 셋 중에 하나 또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3 곱하기 4p2 플러스 4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다. 무슨 말 이해가셨죠? 자, 이것도 여사건으로 해도 돼요. 그냥 0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면서 사읍의 수인 거. 이걸 또 빼줘도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해보시고요. 자, 확인 체크 해봅니다. 자, 이제 13번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한 번만 사용하여 사전식 배열하는데 자, C, B, D, A는 몇 번째 오느냐?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알파벳 순이니까 A로 시작하는 것이 있겠죠? 5개의 문자니까 A 다음에는 4개의 문자가 있겠죠? 요 가지수가 4팩이네요. 자, 얘가 24.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거 여전히 4팩이겠죠? 이것도 24개. 그러면 누적하면 48개인 거죠. 그 다음 C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면 C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아이고 C로 시작하면 안 되죠? D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는 거, 그죠? 그럼 A로 시작하는 것이 3팩인 거잖아요? 3팩이 6이니까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그래서 18이 도합되면 되니까 얘는 66인가요? 네. 66 누적해서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거. C2입니다. C2. 그러면 남는 것이 A, B, D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 D, A, D, B, 그 다음 B, A, D, B, D, A 여기 있네요. B, D, A.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4를 하면 몇 번째다? 70번째 문자구나 라고 알게 되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자, 이제 100번째 문자를 구하래요. 100번째 문자열. 자, 100번째 문자니까 100번째 문자니까 이것을 왼쪽으로만 살짝 밀고 이렇게 할게요. 자, 2번.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것이 24, B로 시작하는 것이 24, 누적해서 48인 거고요. C로 시작하는 것이 24, 누적하면 4, 5, 6, 72인 거죠. 그렇죠? D로 시작하는 것이 24이잖아요. 누적하면 96인 거죠. 나는 100번째 시작하니까 당연히 뭐로 시작해야 돼요? 2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E, A, B, C, D 얘가 97번째 문자예요. 그러면 A, B, D, C A, B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것은 다 나온 거죠. 얘가 98번째고 그러면 A, C가 있겠죠? 그럼 A, C, B, D, A, C, D, B, A, C, D, B 그럼 얘가 99번째, 100번째 문자 딱 나왔다 이거. 그래서 얘가 EACDB, EACDB 요것이 ABCD를 일렬 배열했을 때, 알파벳 순으로 했을 때 100번째 문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밑에 확인 체크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